하나, 둘, 셋, 말씀드립니다. 하나, 뒤로에 그래서 짧게라도 말씀드립니다. 하나, 둘, 셋, 말씀드립니다. 하나, 둘, 셋, 말씀드립니다. 하나, 둘, 셋, 말씀드립니다. 야, 미안한데 배터리 좀 줘. 배터리 바꾸고 가자. 앞으로 오세요. 저 라이트 좀 비켜서 그런 거 호동이 형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오래 살다 보니까 오늘 나가. 예, 긴급부총을 저희가 소집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의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짧은 시간인데 목이 좀 약간 샜는데 지금 앉아있기 너무너무 힘든 본회의장이었습니다. 아마 국회겠습니다만 너무 힘든 본회의장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그 의원님들 발언을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계속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발언들을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38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전면에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에 대해 생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이해찬 강 대표님께서도 오랜 국회의원 생활을 하셨습니다만 오늘처럼 참 거북스러운 교수단체 연설은 처음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해찬 당 대표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참 답답하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강병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국회에서 올해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왔는데 오늘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도저히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앉아있을 수가 없는
그런 발언을 들으면서 참 분노도 생기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지난번 3명의 의원들이 5.18 망언으로 지금 윤리에 회부된 데 이어서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정은의 대변이냐 수석 대변이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참 정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당에서는 즉각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국회윤리위원회에도 회부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언하는 거 보면서 좌파 정권이라는 걸 입에 달고 있습니다.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몇십 번을 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냉전 체제에 기생하는 그런 정치 세력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좌파라는 개념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싫으면 다 좌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흐름 속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저런 의식과 저런 망언을 하는 사람들이 집권할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이제 저 사람들이 집권할 일은 다시는 없을 겁니다. 정말로 진정한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나와야 그분들이 이 나라의 한 기둥이 되어서 함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정도의 정치의식과 냉전의식을 가지고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결코 동의를 받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정권을 뺏긴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냉전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분들은 얼음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곧 여름이 오면 얼음은 다 녹아버리고 맙니다.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저렇게 품위가 없고 역사의식이 없고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이 저 자유한국당을 저 지지자들을 어떻게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위안을 저는 받으면서 본회의장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 듣고서 저보다도 훨씬 더 분개하고 그러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잘 소통을 해가면서 함께 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본회의장에서 듣기 힘든 막장 표현으로 점철된 교섭단체 연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교섭단체 대표와 끊임없이 국회 운영을 논의했던 분이 계십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이렇게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저희가 정말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면서 오늘까지 해왔습니다. 정말 그 간에도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망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험한 말들을 해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야당이 어떻게 하더라도 저희가 인내하면서 대화하고 뭔가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참을 수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가장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 국회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아마 함께 분노하고 절망하셨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마 이 문호중 사무총장님께서도 아마 목이 쉬실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호중 사무총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는 목이 안 셉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 국회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입니다. 아무리 뭐 비판하고 싶은 말이 많고 또 뭐 비판을 넘어선 뭐 비난의 힐난, 뭐 각종 오명을 다 뒤집어 씌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지금까지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가원수께서 해외 나가서 국익을 위해서 외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집안에서 국가원수를 모욕한 전례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공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당을 대표할 만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뭐 국가 원수에 대한 뭐 모욕 수준을 넘어서 이것은 이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외교 활동을 방해하는 정말 이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나경원 대표의 시종일관 연설에 흐른 기조는 냉전 시대의 잘못된 이 사시에 그대로 빠져 있는 제대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우리 당과 현 정부를 문재인 정부를 좌파로 몰아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좌파로 몰아서 그리고 국정을 마치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지난 2년 전, 3년 전에 자신들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핵당할 때 스스로 받았던 모든 이 오명을
우리들에게 다 되돌려서 뒤집어 씌우려는 그야말로 안갚음에 보복하려는 그 보복 심리, 이런 것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런 이것 역시 자유한국당이 탄핵 컴플렉스에, 이 레드 컴플렉스가 아니라 탄핵 컴플렉스에 빠져서 국정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 제1야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자격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당이 자유한국당인데요, 자유를 모릅니다. 자유주의의 교과서를 쓴 분이 누굽니까? 자유론의 저자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영국의회는 아직도 비례대표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앞장서서 주장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자유주의의 창시자, 교과서를 쓴 사람들조차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했을 정도인데, 비례대표 없애고 승자 독식 선거제 만들자, 또 시장에서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경쟁하고 모든 강자에게 모든 권한을 주어주자, 또 그걸 더 넘어서 자유는 뭐 마치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방종에 지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시장에서의 무한 경쟁을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야말로 승자 독식의 정치를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유도 모르는 자유한국당, 자유방종당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즉각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조정식 정책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충격입니다. 한마디로 망언이고 막장 발언입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 입에서 어떻게 저런 발언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님께서 7선의 국회의원으로 여야를 두루 다 겪으신 오랜 정치활동을 하신 분입니다만, 대표님 스스로도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되고 처음 듣는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촛불 정권으로 탄생한 대통령이십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하수인으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통령의 존재를 부정한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과 국회 최소한의 품격과 존엄도 깡그리째 짓밟은 망언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여야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논의를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원내대표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협상은 무의미합니다. 즉각 발언을 사과하고 취소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원내대표를 사퇴하십시오. 예, 다른 의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이인영 의원님. 저는 오늘 역사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극우 정치의 광풍이 우리 국회를 계속해서 습격해옵니다. 5.18 망언에 이어서 제2차 극우 정치의 국회에 대한 도발이고 습격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파 독재라는 낙인을 넘어서 또 문재인 정부를 좌파 정부라고 낙인하는 것을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2차 대전 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학대했던 나치보다 더 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500만 명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쳤던 촛불 시민운동, 그것에 대한 정면 부정이고 또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할 우리 국회에 대한 참으로 수치스럽고 또 치욕스러운 모독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불복이기도 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반란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단호히 대처하지 않으면 민의 전당인 국회에서 또 민주주의에 대한 극우 정치의 습격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못을 박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 끝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에서 법적 대응 조치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국회법에 근거해서 윤리에 제소하는 방안을 확실하게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윤리에서 야당 위원장을 방패막으로 해서 죽는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대응으로까지 우리가 나가고 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을 또 검토해서 이 속기록에서 나경원 대표의 잘못된 발언 이것들을 삭제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대표는 그 무엇보다 자신의 발언을 정직하게 사과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게 진실의 시간인 지금 이 순간 나경원 대표가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나경원 대표가 원내대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심정이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멈추게 해야 합니다. 일배 수준의 그런 잡스러운 얘기가 국회 본회의장에 다시는 난무할 수 없도록 단호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권칠승 의원님 하시고 우리 박주민 최고위원님 하시고 권칠승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권칠승입니다. 의원님들 모두 들었다시피 태극기 집회에서나 나올 만한 망언들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단언컨대 지금까지 이런 야당은 없었습니다.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은 물론이고 극우적인 시각에 기초한 망언들이 가득 찬 원내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팩트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거짓말들로 가득 찬 내용이었습니다.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은 국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권위와 도덕성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지도부께서는 강력한 대응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주민 최고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뭐 대표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의 품격 없음, 예의 없음에 대해서 이미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 몇 가지 급한 대로 체크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 사회주의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연설문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2015년에 독일이 최저임금제 도입했죠. 뉴욕이라든지 일본 같은 다른 나라의 다른 도시들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부터 굉장히 틀린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국회의원 상한이 300명이다라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저희가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 인구 10만 명당 1명을 뽑는 것을 전제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을 헌법을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헌법에도 국회의원 정수의 상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도 헌법의 내용조차도 무시한 발언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전교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검찰에 임종원 전 행정처장에 대한 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소장이나 여러 공소장을 보면은 청와대에서 작성하거나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했던 문건을 그대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관련된 사건에서 제출했었다는 의혹이 있다. 심지어는 오탈자까지 똑같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법관 탄핵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법관 탄핵 명단을 저희들이 공표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 정부에 반대되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계속해서 프레임 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저는 이 발언에 동의할 수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문을 보니까 상임위에서의 활동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특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국민투쟁을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이 이야기는 남은 20대 국회 기간 동안 국회 내에서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내에서 정상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언한 정당과 어떻게 하면은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른 야삼당과의 연대나 이런 것들 더 강화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내에서 활동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이 아무런 지장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전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들이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서른 최고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의 자태가 정말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때 5.18 망언을 하더니 그걸 전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쭉 넘어가고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거의 1배 또는 그것보다 더 심하게 태극기 부대와 같은 수준의 망언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가짜뉴스로 가득 찬 것 같고 국민들이 그걸 들었을 텐데 저게 정말 저렇게 야당이 저런 식으로 해도 이 대한민국 그냥 근사가 될까? 그런 걱정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갈수록 더 극우적인 집단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걱정스럽소.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책임이 일단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저 야당이 하는 대로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닌가? 물론 지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아주 점잖게 얘기했기 때문에, 강력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지경까지 온 것 아닌가, 이런 나는 개인적인 반성을 합니다. 어떻게 이걸 막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없이는 또 이런 상황이 또 올 수 있고 이보다 더한 상황까지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주민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자유한국당 남아있는 1년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럴진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나경원 대표의 얘기를 취소시켜야 합니다. 사과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할 것인지 따져야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국정 운영에 정말 같이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게 진심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 당이 망하기를 바라고 우리 정부가 망하기를 바라는 게 그 사람들의 솔직한 속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국정의 파트너가 할 수 있는 얘기겠습니까? 우리의 단호한 대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진대는 더 심한 상황도 올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십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영길 의원님 발언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표현을 해주십시오.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여러 발언 중에 남북관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국과 우리 한국 특수한 관계가 있고, 우리 한국과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이 100% 의견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세계 전략 중에 여러 가지 나라 중에 하나이고, 우리는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핵 문제를 부여안고 있습니다. 당장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8% 인상을 해줬습니다만 전 주둔비 플러스 50%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평택 그 미군 기지를 한번 방문해볼, 험프리 미군 기지를 방문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444만 평의 전 세계 미군 기지 중에 세계 최대 규모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20조가 넘는 돈을 우리가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미국과 의견 조정을 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북핵 문제는 이것이 파탄이고 협상 결렬이고 북한이 비핵화가 없이 다 사기로 드러났다, 이렇게 속단해서 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북미 양국 자체로 전체적으로 아직 대화의 모멘텀과 의지를 분명히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나 이분들에게 묻고 싶은데, 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뭐였습니까? 계속 핵만 4번 실험하고 내일모레 전쟁이 날지 모르는 그런 극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걸 되도록 도와주고 미비점은 지적할 수 있지만 이거를 파토내기를 바라는 그런 식의 접근은 전혀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문제도 지금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합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키리조보 훈련과 을지 프리미엄 가드 훈련을 비롯해서 포이글 훈련을 중단하고 조정한 것입니다. 아예 한미 훈련을 중단한 게 아닙니다. 동맹 형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양 국방부 장관이 합의해서 다른 형태로 약간 규모를 조정해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국가 안보라는 게 사실 꼭 군사력으로만 보장되는 게 아니라 외교, 국방이 다 같이 되는 것이고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과 국방이 앞서 나설 시점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에이브람스 주한미사령관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당연히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주동권을 뒷받침하는 수준에서 한미 연합군이 긴밀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 대사나 부대사를 만나도 한미 양국 간에 긴밀한 교류가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데 조금만 나면 마치 그냥 미국과 우리의 의견이 차이가 나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우리 국가의 입장에서 미국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려는 생각도 해야지 오로지 우리나라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으로만 하면은 이게 도대체 미국 국회의원인지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면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뭐 틈만 하면 문도권 외교 이렇게 하고 우리 하고 있는데 저는 많이 참고 있습니다. 그 우리 황교안 대표 저는 당선됐을 때도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참고 있는데 정말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국정농단을 만들고 군사 독재 시절에 수많은 인권을 누려냈던 그러한 자기 반성이 없이 운동권 외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는 절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 중에 대북 제재 분야의 영변 핵시설 부분은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변 핵시설이 이 깡통에 불과하는 거냐, 진짜 우리 이 전체 북한 핵시설의 몇 프로를 차지할까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그비트 해커 박사는 한 70% 된다고 그러고 IAEA 전 직원 같은 경우는 한 50%가 된다고 그럽니다만 어찌됐건 플루토늄 생산은 영변 핵시설이 하는 것은 다 공지의 사실입니다. 문제는 농축 우라늄이 영변 이외의 시설에서 추가를 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더 긴밀히 가고 그것까지 폐기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가야 될 텐데 어찌됐건 영변 핵시설을 플루토늄을 주로 생산한 것이고 최소한 50% 이상이 되는 전체 핵시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이용호 외교부장이 지적했던 대로 지금의 북미 간의 수준에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단계로 이것을 해제시킨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단순히 이 전문가가 없이 그냥 기자만 불러다가 쇼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북한의 핵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검증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도록 파괴시키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전문가들도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이후 단계를 추진해 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이것은 불가역적으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가역적인 일부 제재 5개를 저는 교환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이걸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완전한 비핵화의 프로그램을 평화협정 프로그램과 같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교환하도록 우리가 중지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이러한 북의 추가적인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저는 카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만들어내서 제재는 말 그대로 사실 북이 만약에 어기면은 다시 가역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변 핵시설은 전문가가 참가해서 비가역적으로 파괴시키면 다시 복원시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쉽지가 않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핵 전문가들이 미국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북한 핵 활동이 어떻게 된지를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데 이것을 저는 박차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야당이 이 정부 여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야당의 임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것은 비판하고 발전되고 잘해보자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하자고 이렇게 푸닥거리를 하는 식의 이러한 원내대표의 연설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 북이익을 위해 외교 중인 상황에서 김정은 수석 대변인 오는 안에는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스스로 자기를 부정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취소를 건너기 요청하고 다니요.
감사합니다. 예, 아마 많은 의원님들께서 다 같은 분노 그리고 그 저주로 점철된 믿기 힘든 발언들에 대해서 분노가 넘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발언 안 하셨어도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나오셨다면 그런 울분들을 토하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의원님들 발언을 듣고 마지막으로 홍영표 원내대표님께서 향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급구청을 여러 의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마 정말 오늘 너무 답답하고 그런 전망적인 심정 때문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연설을 지켜보는 또 많은 국민들도 어떻게 보셨는지 참 저희들이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의원님들 말씀대로 이 문제를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도를 넘은 것을 떠나서 이거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망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나경원 대표가 그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께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으로서는 지금 국회법 146조를 보면 모욕법이 있습니다. 국회 내의 발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모욕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46조에 의거해서 오늘 발언을 윤리에 제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저희들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논의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고 의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38.5 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잠깐 모이세요, 기재위. 기재위 모여라. 지금 들어갔을 때 나경원 있으면 어떻게 하지? 아니 오늘 지금 점심 기재위가 있어? 점심 먹자 기재위원 없어.